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가 어제 이어서 하락을 조금 더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뭐 캔들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오늘 시세가 얼마에 마무리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HLB는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상화라는 기준이 뭐냐면 HLB는요 사실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료 자체는 너무나 큰 재료인데 이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잘 안 돼요. 물론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투자자들로부터 혹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기도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해요. 근데 HLB뿐만 아니라 원래 바이오텍 기업들이 사실 그 신뢰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상을 다 개발을 성공을 해가지고 시판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야 이번에 임상 성공한다며 성공할 자신이 있다며 근데 왜 또 성공 못했냐 이걸 가지고 회사만 계속해서 질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거를 지금 거의 다 해낸 게 HLB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끝자락까지 왔다라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시장과 어우러져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딱 볼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개별적인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HLB가 이런 내용들이 1월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뭔가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매수하는 수요들이 몰려들면은 장대 양봉을 뿜어내기도 하고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뭔가 되나 보다 매수하자 나도 좀 세보자 바닥 나왔다 이러한 심리들이 계속 연달아 들어오니까 상승 추세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걸 이제 액티브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을 액티브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코스피나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담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래서 시장 변동성과 시장 움직임 시장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패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LB는요 사실 액티브 성향으로만 보통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패시브에 대해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던 종목인데 오히려 어제와 오늘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 오다가 최근 들어서 또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변동성 흐름에 맞춰서 시장 템포와 시장 변동성, 시장 등락에 맞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또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반전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또 HLB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예를 들어 코스피를 먼저 본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신고가 랠리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무난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주가가 신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종목들은 무난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알테오젠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알테오젠 딱 봐도 음봉이 압도적으로 많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도 한데 UBS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 리포트가 나와버리면서 이날 보시는 것처럼 7%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급락 나오면서 리가켄바이오 계속 최근에 흘러내리죠. 에이벨바이오도 보시면 최근에 흘러내리죠. 에이프릴바이오도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두가 누구냐, 어떤 놈이 어떤 이슈로 끌고 올라가느냐. 걔가 올라가면 얘도 싸네, B가 싸고 C가 싸니까 얘까지 가야 돼 해서 줄줄이 세트로 끌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올라가는 연결 흐름이 뒤따라가는 종목들까지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연계가 안 되기 시작을 하더니 알테오젠 이슈 이번 주에 딱 나오고 급락 나오고 그러면서 코스피는 괜찮은데 그나마 코스닥 쪽의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올라가던 게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세게 걸려버린 거예요. 물론 남아있는 정책이나 남아있는 이슈 이런 거 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거, 후발주까지의 연계가 지금 안 됩니다. 멈췄다라는 거. 두 번째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꺾어버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걱정되는 건 보통 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특히 바이오텍 기업들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요 4분기부터 1, 2월까지가 보통은 성수기입니다. 이때 라이센스 아웃을 가장 많이 해요. 기술 수출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고, 학회나 이런 것들도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면 물론 학회 한두 개 남아있지만 바이오 섹터가 계속 주도해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또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3월로 넘어가면 다시 또 메리트가 커지기는 해요. 3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오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시즌이 왔을 때는 제약 바이오 혹은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거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실적적으로 재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장 폐지 시즌에는 오히려 실적과 무관한 또 상장 폐지 리스크를 크게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3월 달에 보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4분기에 시작을 하면서 1월 달에 강세 보이고 1월 중순 약세, 2월 달도 쉬었다가 3월 달 들어가서 다시 강세, 이런 느낌으로 보통 사이클을 그려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끝났냐라고 했을 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주춤하고 있잖아요. 시세가 지금 많이 안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좀 일단 첫 번째로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1월 14일이잖아요. 1월 중으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HLB가 FDA 품목 허가 신청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리라푸그라티닙인 담과남, 이쪽으로 지금 임상 이상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시판 허가를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판매하면서 임상 3상을 같이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담과남은 여기서 이제 시판 허가를 바로 내려고 하고 있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수 도전하고 있는 3차 재신청, 뭐가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이번 달에 어쨌든 재신청을 하기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긴 한데, 요게 안 나오면 HLB는 다시 4만원 중반대까지 또 눌러 앉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 기대감이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얘네들이 실제로 뭔가 윤곽을 좀 더 드러내준다라고 하면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DA에 직접적으로 승인을 잘 따내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차츰차츰 늘어날 수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진했던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트리거가 필요해요. 트리거.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한참 진짜 조금만 뭔가 나오면은 막 5배 10배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황우석 박사 이슈 있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 작살나가지고 몇 년 동안 들어 누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의 영향이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도장을 찍어버릴 수는 없지만, 알테오젠의 부진함과 좀 전에 말씀드린 1, 2, 3번의 내용,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시세가 조금 지지부진한 건 팩트.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다시 반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물론 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로열티를 수령했다, 이런 것들 좋은 이슈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뻔한 내용들이에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큰 의미 있는 빅 재료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규모가 얼마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FDA 품목 허가 관련된 이슈는 지금 최근에 거의 없었잖아요. 유한양행 이후로는 항암에서는 더더욱이나 없었고, 그래서 이제 HLB가 그런 걸로 바이오 섹터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환기를 한번 불어 넣어준다면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코스닥에서 우리가 고PER이라고 이야기하는 3대 축,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이렇게 있잖아요. 로봇도 재료가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소멸됐어요. 그래서 CES가 끝나고서 로봇은 소멸이 됐는데, 오히려 현대차 밸류체인이라든지 현대차가 로봇 밸류를 같이 반영하면서 급등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쪽 라인이 아니면 오히려 메리트가 또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로봇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같이 오르다가 현대차 쪽만 딱 오르게 되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상황, 이게 이제 섹터의 주도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인지를 하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ADC
PC 플랫폼 그러면 뭐 알텍하고 리가켄하고 막 쭉쭉쭉쭉 다 따라갔었는데 이제 그 폭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좁아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코스닥에선 2차전지 남아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있었던 게 리튬 시세가 많이 올라왔죠. 오늘 약간의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리튬 시세가 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많이 뛰고 안 간다고 해서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명분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를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긴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조금 쉴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은 좀 해주시고, 바이오가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서도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서 더 빠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많이 빠진 애들은 조금 옆으로 기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떠한 이슈나 재료, 모멘텀이 뭔가가 부각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순환매를 그리면서 반등을 그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HLB죠. 재료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제 HLB를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종목 있죠,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어제 기준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내로 조금만 더 빠지면, 여기까지만 좀 더 빠지면 바로 매수 신호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지금 오늘까지 5일 동안 빠진 폭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런 데서 추천드렸으면 계좌에 마이너스 21% 찍히면 저 괴롭히실 거잖아요. 댓글로 이거 어떡하나요? 사라고 했더니 물렸네 어쨌네. 저한테 또 그런 소리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서 반등 나오면 추천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현황을 일부러 이렇게 차트를 캡처해 와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말씀드려서 아시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돼요. 3천억도 깼죠, 사실상. 2천억 원대인데 25년 6월 달에 얼마? 1.5조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그래서 기술 수출 대비해서 시총 규모가 압도적으로 저렴한데, 이거 이번에 이 정도 가격에서 눌림목 형성해서 반등 나오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얼마? 최소 3배 정도까지는 목표로 좀 보고 있다. 3배라고 해도 시총 1조예요. 근데 기술 수출이 1.5조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른 바이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 거 많지만 이것만큼은 진짜 비중 10%는 꼭 묻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HLB죠. 그죠? 일단 HLB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HLB의 이슈가 가장 우선일 거고요. 이 재료가 가장 강할 거고요. 이 재료로 시장 자체, 바이오 섹터 자체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LB가 오히려 너무 중요해졌어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HLB가 어쨌든 뭔가 이슈를 타고 급등이든 급락이든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버버 하실 거 없어요. 지금 바이오 섹터 분위기 안 좋은데 여기서 재료 이렇게 나오면은 윗꼬리 좀만 만들고 하면은 이거 괜히 겁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정확하게 재료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HLB 등락을 딱 판단하고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한 통 딱 보내드리면 끝나요. 그러니까는 어버버 하시면서 영상 찾아다니고 헤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즘 구독 증가가 매우 뜸한데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공짜로 돈 한 푼 안 받고 여러분들께 HLB 특이사항 있을 때 문자 한번 딱 보내드릴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있죠? 이 종목 눌림목 딱 형성되면 반등 나올 때 같이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해드리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두 개만 끝나요. HLB가 가장 중요하니까 LB 잘 챙기시면 되고, 바이오가 완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보유를 하시고, 이 두 가지만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김 대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구독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할 일 없고요, 돈 달라고 할 일 없고요. 정규반에 가입을 원하시면 그냥 정규반에 가입을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그 밖에는 HLB만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주주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1월달에 히든 종목이 필요하다, 1월달에 시장은 강했지만 나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꼭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발굴한 종목이에요. 1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보내드린 게 맞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한 번도 신청을 한 적 없다, 혹은 1월달에 신청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 2개를 걸어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눌러서 편한 걸로 꼭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슈가 터지고 급등락 나올 때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지금 꼭 미리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조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